이 책은 2018년에 국내에 출간됐습니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 사이에서 인기 도서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인지 꾸준히 강연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내용 가운데 일부 핵심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인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운용사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입니다. 현재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사회 멤버로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달리오는 1970년대 뉴욕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창업했고 40년 만에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로 키운 주인공인데요. 그는 2008년에는 세계의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2011년과 2012년에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도 예측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72위의 부자이기도 합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원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원칙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성공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대하게 되고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원칙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달료에 따르면 이런 원칙은 인생에서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실패는 1982년에 경험한 오만한 경제 예측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은행들은 멕시코와 남미 여러 국가에 많은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멕시코가 경제 위기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 국가들도 멕시코처럼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리오는 남미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돈을 빌려준 미국의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결국 미국의 경제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면서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TV 토크쇼에서도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It's a great pleasure and a great honor to be able to appear before you in examination with what is going wrong with our economy. The economy is now flat, teetering on the brink of failure. You were recently quoted in an article. You said, I can say this with absolute certainty because I know how markets work. I can say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if you look at the liquidity base in the corporations and the world as a whole, that there's such a reduced level of liquidity that you can't return to an era of stagflation. 그런데 미국 연준이 돈을 무한대로 풀면서 미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라 10년이 넘는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면서 위기에 대비해 투자 포지션을 구축했던 달리오는 완전 빈 털털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달리오는 책에서 1982년에 경험한 대실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와 다른 반대 의견도 수용하는 개방적 사고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실패를 할 때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그때마다 기록했는데 이것이 대략 21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기록한 것을 정리해 회사 내부에서 회람했지만 일반인들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쓴 책이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에 관한 인생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조직에 관한 일의 원칙입니다. 인생의 원칙은 현실을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개인의 사고방식과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일의 원칙에는 올바른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리오는 세상에는 좋은 원칙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경영자나 교수가 쓴 책, 성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 등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원칙들은 개인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많고 특히 개인이 처하고 있는 현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5단계 과정을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목표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 가운데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구별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공개하라고 합니다. 문제를 찾을 때는 그것이 기술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지 능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라고 하는데요. 기술 부족이 원인이면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해결 가능하지만 능력 부족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진단을 하라고 합니다. 진단을 할 때는 근접 원인과 근본 원인을 구분하라고 하는데요. 근접 원인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근본 원인은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자주 지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제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 못해서 늦게 됐다고 합니다. 이 경우 늦게 일어나거나 차를 놓친 것은 근접 원인입니다. 근본 원인은 그 직원이 기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늦었다는 동사이고 게으르다는 형용사죠. 그래서 근접 원인은 동사로 표현할 수 있고 근본 원인은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인을 진단했으면 이를 극복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수정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수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실행인데요. 실행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고 이를 제3자에게 검증받으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자신에게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실행 결과를 평가받으라는 것입니다. 달리오는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이런 5단계 과정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조직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리오는 조직을 하나의 기계처럼 생각하는데요. 조직이라는 기계에 목표를 투입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문화와 사람입니다. 달리오는 브릿지워터라는 조직에 아이디어 성과주의라는 문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발전하려면 훌륭한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브릿지워터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재 채용에 관한 원칙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직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위한 원칙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브릿지워터의 조직 문화인 아이디어 성과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성과주의는 최고의 아이디어가 선택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극단적 진실과 극단적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 가중치를 적용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단적 진실은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 투명성은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도구 등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아이디어 성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릿지워터에서 극단적 진실과 극단적 투명성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최고 경영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예외가 없는데요. 레이 달리오는 동료들과 함께 고객 미팅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팅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객관적인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달리오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엉망이었었다며 점수를 준다면 D-라고 이메일을 통해 경영진에게 보내왔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최고 경영자에 대한 이런 비판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레이 달리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를 보면은 이런 문제를 숨기거나 직원을 비난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메일을 공개하고 극단적 진실과 투명성의 교훈을 얻도록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브릿지워터에는 신뢰도의 가중치를 두는 독특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임자가 여러 안건을 보고받고 혼자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혼자 결정하는 독단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의를 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안건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민주적인 방식인데요.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최선의 결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달리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신뢰도의 가중치를 두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의사결정권자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인데요. 의사결정권에 대한 가중치를 받는 사람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우선 논란이 됐던 문제를 3회 이상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근거한 논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입증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명이 의사결정회의에 참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와 B 두 사람의 가중치는 각각 1이고 2명의 가중치 합은 2가 됩니다. 반면 C라는 사람은 혼자지만 가중치가 3입니다. 이 경우에 다수결은 2대 1이지만 신뢰도 가중치 결정은 3대 2가 되면서 C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브릿지워터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다양한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진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답과 오답이 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장기 이식을 위한 시장이 있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한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최선의 답을 얻기 위해 함께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이 정답보다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뽑기 위해 면접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시설 관리직을 지원한 사람에게 고문이 정당화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투자관리 지원자에게는 당신이 아이를 유전자적으로 조작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미국의 민간인 사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또 경영관리 지원자에게는 죽음을 없앨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당신은 버튼을 누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면접에서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매체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이런 까다로운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과거 브릿지워터의 면접 시험에서 나왔던 이런 질문들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브릿지워터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성격 유형 도구까지 개발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Principles U라는 것입니다. Principles U는 사람을 평가할 때 편견과 부정확한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100여 개의 질문을 통해 개인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는 툴인데요. 이 평가 과정이 끝나면 좌우에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큰 그룹과 28개의 성격 유형으로 분석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 리더 그룹은 다시 쉐이퍼, 콰이어트 리더, 커맨더로 나뉘고 프로듀서 그룹은 테크니션, 임플리멘터, 인베스티게이터로 세분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질과 존의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질은 존과 비교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며 더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존은 질보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성향이다 라고 분석을 해서 보여줍니다. 관리자들은 이런 결과를 활용해 팀에서 필요한 사람 그리고 팀원들이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브릿지워터에서도 과거에 MBTI 검사를 활용했지만 이보다 더 정확하고 회사의 목적에 맞는 성격 유형 검사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관리자의 유형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달리오는 관리자는 조직의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품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기계의 작동 원리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관리자는 사람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조직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관리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단원입니다. 지휘자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들의 조화를 이끌어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관리자가 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팀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이것은 조직의 위험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를 하지 않고 단원 대신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평가를 거쳐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을 허용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통적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즉 관리자가 모범을 보이고 이끌면 팀원은 이를 따라가는 형태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브리지워터가 추구하는 아이디어 성과주의와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리더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를 검증받을 수 있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칙에 수록된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달리오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책을 참고해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라고 합니다. 개인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조직도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내용에는 역자의 해석이 가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일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책의 전체 내용을 참고하면서 각자의 해석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